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물건이었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팔리고 사고 상속되는 존재.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1486년 성종 16년의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례없는 가뭄이 조선 팔도를 휩쓸었죠.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절, 충청도 진천의 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노비가, 노비 말입니다. 그 노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한 말 더 가져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최서방님, 서방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노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최서방이라 불렀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이름은 최덕문. 그런데 이 남자 보통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무려 8천석.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겁니다. 저 노비놈이 어떻게 저런 돈을 모았을까? 분명 백성들 등쳐먹고 고리대금이나 놀린 게 틀림없어. 맞아. 노비 주제에 돈이 많으면 뭐해? 결국 도둑놈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양반이 나섰습니다. 아, 최덕문, 당장 관하로 가자. 무슨 일이십니까? 이 가뭄에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느냐? 분명 나쁜 짓을 했을 게 틀림없다. 최덕문은 끌려갔습니다. 관하로.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역시 노비는 노비야. 저런 놈은 곤장을 쳐야 해. 하지만 관아에 도착한 최덕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결백했을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악당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아의 사또 앞, 최덕문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가진 돈이 8천석이나 된다고? 그렇습니다. 노비 주제에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느냐? 정당하게 모았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당하게? 내 놈이 구휼미를 빌려주고 구할 이자를 받아먹었다며? 아닙니다. 최덕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뒷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오직 이자뿐입니다. 이자가 구할이면 고리대금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빌려준 쌀은 모래와 돌이 섞인 불량쌀이었습니다. 먹기 힘든 쌀이었죠. 그래서 저는 백성들에게 그 양만큼 좋은 쌀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이자였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사또님. 저는 단 한 푼도 부당하게 번 적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최덕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거라. 예, 가라니까. 내 죄가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최덕문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아를 나서려는 순간, 잠깐, 사또가 다시 불렀습니다. 내 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최덕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때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덕문은 어릴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노비였고 아버지도 노비였죠. 조선시대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종모법이라는 거였죠. 최덕문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의 주인은 박진수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최덕문을 데리고 지방으로 발령을 떠났습니다. 최덕문아. 예, 주인마님. 내가 이번에 땅을 하나 얻었는데 말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멀어서 말이지. 내가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시군요. 내가 가서 관리해주면 안 되겠니? 최덕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대신 너희 부부가 그 땅을 개간하고 수확의 일부를 나에게 바치면 된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노비가 땅을 관리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최덕문은 아내와 함께 그 황무지로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야.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고 땅을 갈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은 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황무지는 기름진 논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해냈어. 정말 꿈만 같아요. 수확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박진수에게 바칠 몫을 제하고도 그들에게는 넉넉한 쌀이 남았습니다. 최덕문은 그 쌀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쌀을 좀 빌려드려도 될까요? 쌀을? 왜?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쌀을 빌려주고 추수 때 돌려받으면 안 될까요? 박진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 내 놈도 참 별난 놈이구나. 좋다. 해봐라. 그렇게 최덕문은 쌀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쌀을 갚아온 겁니다. 최서방님, 이번 추수에 쌀이 좀 남았습니다. 빌린 쌀에 조금 더 보태서 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최덕문은 거절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쌀을 갚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쌀 한 가마니가 수천 석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렇게 제가 돈을 모았습니다. 최덕문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놈이 백성들을 도와준 거였구나. 예. 그렇다면 이번 가뭄에도 구휼미를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였겠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쌀 2,000석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2,000석? 사또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2,000석을 기부했다고? 예. 그건 엄청난 돈이다. 그 돈이면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바쳤습니다. 사또는 최덕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내 놈은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아닙니다. 이 소식을 조정에 보고하겠다. 어쩌면 내 놈에게 큰 상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최덕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 혹시 면천을 해주실까? 최덕문이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덕문의 기부 소식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노비가 2,000석을 기부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로 기부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상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최덕문을 칭찬했고 어떤 이는 의심했습니다. 그때 성종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을 불러라. 예, 전하. 현감은 진천 현감 이광세였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예, 전하. 이광세가 고개를 들자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 최덕문이라는 자를 아는가? 예, 전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는 어떤 사람이더냐? 비록 노비 신분이지만 그 행실은 사대부 못지않습니다. 오호, 그렇게까지 말하는가? 예, 전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 기부한 것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짐이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은데, 전하, 면천을 시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광세의 말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면천이라니? 안 됩니다.
노비를 함부로 면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경들은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전하, 신분 제도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짐이 묻겠다. 노비라는 이유로 착한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생각해보겠다. 물러가라. 그날 밤 최덕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면천, 정말 가능할까? 그는 평생 노비로 살아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나도 사람이다. 그는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덕문, 예, 주인마님. 박진수가 최덕문을 불렀습니다. 당장 나와라. 무슨 일이십니까? 말이 많다. 당장 나오라니까. 최덕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무슨 일이? 닥쳐. 내 놈, 감히 나라에 2,000석을 바쳤다고. 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최덕문은 얼어붙었습니다. 맞다. 나는 노비다. 내 재산도 결국 주인님의 것이다. 주인마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끄럽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느냐. 조정에서는 나를 보고 노비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인이라고 비웃고 있다. 주인마님.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수가 최덕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면천이라도 받으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최덕문은 깨달았습니다. 박진수는 그가 면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마님, 저는 그저. 닥쳐. 오늘부터 내 놈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예. 그리고 만약 면천 이야기가 나오면 내 놈은 거절해야 한다. 알겠나? 주인마님, 그건. 알겠냐고.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최덕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며칠 후 한 노비가 박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주인마님, 최덕문을 심부름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저 멀리. 산속으로. 박진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예. 못 알아듣겠나? 최덕문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다. 노비는 떨렸습니다. 주인마님, 그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놈이 면천이라도 받으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예. 그날 최덕문은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최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금방 올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여기서 죽어라. 뭐? 노비가 칼을 꺼냈습니다. 주인마님 명령이다. 잠깐. 이게 무슨. 미안하다. 나도 노비니까.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칼이 최덕문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칼이 최덕문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최덕문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같은 노비끼리 왜 이래야 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노비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노비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최덕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그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급히 그를 업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최서방님, 의원을 불러. 마을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최덕문은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가족들은. 최서방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내 가족들은 어디 있어?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나리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뭐? 아내분과 자식들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최덕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마님이, 최서방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안 돼. 내 가족들. 최덕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습니다. 최서방님, 무리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을 찾아야 해. 최덕문은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후, 최덕문은 박진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인마님, 너 살아있었구나. 박진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팔았다. 내 놈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내 가족도 쓸모없어진 거지. 주인마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어떻게? 내 놈은 내 노비고 내 가족도 내 노비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최덕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마님, 제발 제 가족들을 찾아주십시오. 싫은데? 주인마님, 너 때문에 나는 엄청난 재산을 잃을 뻔했다. 2천석이나 되는 돈을 내 놈이 마음대로 나라에 갖다 바쳤잖아. 그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닥쳐. 그리고 내 놈이 면천이라도 받으면 내 재산도 내 손에서 떠나는 거잖아. 박진수가 최덕문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놈은 노비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비란 말이야. 그리고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모두 영원히 노비다. 이해했나? 최덕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주인마님, 저와 제 가족들을 사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제 가족들을 사게 해주십시오. 내 놈 미쳤구나. 내 돈도 결국 내 돈인데 그걸로 너희를 산다고. 그리고 너희를 산다고 해도 여전히 노비잖아. 뭐가 달라지는데? 박진수는 비웃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최덕문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신분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건가? 그날 밤 최덕문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덕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사또님, 최덕문, 무슨 일이냐?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덕문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수가 그를 죽이려 했던 일, 가족들이 팔려간 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사또는 최덕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3천석을 더 기부해라. 그러면 내가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내 자식들만이라도 면천시켜달라고. 최덕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후 사또의 상소가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하, 최덕문이라는 자가 또 3천석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3천석? 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면천이 아니라 자식들의 면천을 요청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부모로구나. 전하, 자신은 노비로 남아도 좋으니 자식들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최덕문과 그 식솔들을 즉시 면천하라. 전하, 그리고 그를 양인 신분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전하, 신분 질서가. 경들은 아직도 모르는가?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덕문은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을 신분 때문에 짓밟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나라인가? 짐의 명을 따르라. 최덕문과 그 가족들을 모두 양인으로 만들어라.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은 진천까지 전해졌습니다. 최서방님, 임금님께서 면천을 허락하셨답니다. 정말입니까? 최덕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마님께서 팔아버린 가족들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최덕문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여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족들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수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이놈 박진수, 내가 최덕문을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렸다고. 노비는 제 재산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놈, 노비라고 해도 사람이다.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입 닫혀. 내 놈은 살인 미수와 재산 횡령의 죄로 곤장 100대에 처한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노비들을 즉시 방면하라. 뭐라고요? 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최덕문은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50년을 노비로 살았던 그가 드디어 사람이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최 어르신. 이제 양반님이시네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최덕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양반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평생 노비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최덕문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부유한 노비들이 그를 따라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쌀 1,000석을 기부하겠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성종 임금은 그들의 면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덕문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도왔지만 다른 이들은 면천을 노리고 기부하는 것이다. 임금은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덕문의 면천은 정말로 예외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최덕문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도왔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한 주인마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전부터 이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를 정의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를 정의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분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학벌, 직업, 재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최덕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최덕문, 조선시대 노비에서 양인이 된 단 한 명의 남자.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